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국제무역론 수강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차는 클립을 두 클립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진도표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네, 세계 전체 무역의 흐름, 그 다음에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책 부분에 이 저자인 폴 크루그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죠. International Economics라는 교재고요. 챕터 1이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처음에 국제무역론부터 이렇게 나가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무역론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한 80%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저자가 이제 폴 크루그만으로 돼 있죠. 이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명한 거는 200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무역 이론과 경제 지리학의 통합을 했던 공로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우리나라랑도 상당히 인연이 깊어요. 좋은 인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IMF 직전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실어가지고 사실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인기를 누렸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죠. 1994년에요. 이제 다 끝나고 난 일이니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사실은 4년 후에 우리는 IMF 위기를 맞습니다. 1994년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읽는 잡지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예요. 글을 하나 실어요. 제목은 The Myth of Asia's Miracle 이란 글인데요. 번역을 하면 아시아 기적의 미스래요. 여러분 미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허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신화란 뜻도 있는데 아시아 기적이 신화라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요. 사실은 내용은 이래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읽는 잡지여가지고 비교적 이제 쉽게 써놨는데 원래는 논문상으로는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 회계라는 경제학적 어떤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분야에서 각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팩트를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 성장 회계에서 이런 걸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 투입을 하고 그리고 혁신을 투입해도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자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양적 성장과 그 다음에 질적 성장을 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경제학 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1990년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요. 단시간에 이렇게 선진국 레벨까지 거의 따라잡은 경제 체제를 제가 경제 체제라고 한 건 국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예, 이런 경우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칭찬했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네 경제 체제가 뭐냐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네 나라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사실은 분위기였어요. 홍콩 같은 나라는 물론 국가라고 하기엔 좀 작죠. 물론 싱가포르도 작은 나라고 대만 정도 되면 이제 사이즈가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는 비슷하니까. 또 어쨌든 여기서 한국 제일 돋보이는 어쨌든 이런 경제적 배경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 배경에서 이 글은 어떤 글이냐 하면 요약하면 이래요. 이 자기가 성장 회계를 통해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양적인 거랑 질적인 거를 봤을 때 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얘들은 알고 보면 양적 성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한 거지 어떤 혁신이라는 것에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양적으로 성장하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게 될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미시경제학에서도 용어 나오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해서 지속적인 한계가 안 된다고 굉장히 지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예상이 4년 후에 어떤 걸로 드러났냐면 우리나라 IMF 위기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폴 크루그만은 약간의 변방의 교수에서 물론 MIT 교수긴 했지만 변방의 교수에서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그 국제적인 스타로 어떻게 떠오르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여세를 몰아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씁쓸한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이 The Myth of Asia's Miracle입니다. 이 글의 원문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좀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이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쓴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다는 거죠. 뭐 노벨 경제학상의 위상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논문을 보면은요, 이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미국이랑 좀 비교해봤는데 분석 기간은 이제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 기간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홍콩도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66년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잡았고요. 우리가 고도 성장하는 기간이죠. 이걸 분석해 보면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10%예요. 놀랍죠. 사실은 요즘 같은 코로나를 제외하고서요 한 3% 이상 성장해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연평균 10% 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 기적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시아스 미라클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성장 요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분석 기법이 뭐라고요? 이걸 성장회계라고 합니다. 이걸로 분석해 보면 사실은 경제 성장한 것 중에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한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84%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어떤 얘기예요?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했던 무슨 말이냐면 1950년대까지 저희가 가난했잖아요. 뭐 6.25 막 끝나고 뭐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공화국이 들어가면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했는데 그럼 경제 개발을 어떻게 했냐? 사실은 자본 들여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공장 지었고 이렇게 되니까 다 놀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랬다.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거를 못하는 나라들도 대부분입니다. 훌륭한 거죠. 하지만 폴 크루그만은 나름 비난한 게 이게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아니고 그럼 뭐 일상적으로 경제 법칙상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질적으로 성장한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질적 성장이 없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된다는 예언이죠. 자, 본인이 분석해 보니까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는 애들 다 분석해 보니까 똑같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알고 보면 다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했지 질적 성장은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적 성장이라는 거는 노동으로 계산하고 자본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질적 성장으로 나요. 대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나머지 것들이 물론 제도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나라들은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적은 아니다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시니컬한 글이에요. The Myth of Asia's Miracle이. 뭐 이 글의 저자였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실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굉장히 낮아도 미국의 성장 동력이라는 건 저기 질적 성장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90년대. 왜냐하면 90년대에까지 사실은 그 중반까지 뭐 일본이나 독일의 약진이 있었거든요. 뭐 중국은 당시에 이제 그 아직 WTO 가입 전이었고 그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뭐 일본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뭐 앞으로 성장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폴 크루그만의 주장은 미국은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 성장의 기반이라는 게 저기 질적 성장이라고 했던 예언인데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뭐 이 시기보다도 이미 이 논문이 나온 지가 한 30년 됐죠. 예, 지나고 보니까 폴 크루그만 예언이 맞았죠. 예, 이 면에서 맞습니다. 물론 가끔 틀린 말도 많이 하시는 양반인데 예, 이 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면은 뭐 미국이 확실히 뭐 요즘 특히 잘 나가잖아요. 맞죠, 그죠? 예, 혁신의 아이콘들이 다 미국에 그죠? 예, 최근에 테슬라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죠?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예, 페이스북이라든가 사실 모든 혁신들이 다 여기서 그죠? 다 주춤하고 있죠. 물론 싱가포르 얘기를 뒤에 하겠지만 사실은 싱가포르는 여기서 조금 예외였어요. 사실은 이 논문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당시에 이건 에피소드인데 싱가포르의 이제 고척동 총리가 이 글을 직접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각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대요. 이 논문 정말 맞아? 예, 맞으면 우리 문제점이 뭐지? 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돼? 또 이런 또 그것들을 주도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도 이제 4년 후에 IMF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위기 때 한국도 어려웠고 홍콩도 되게 어려웠어요 당시에. 예, 그랬고 대만도 좀 어려웠고요.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위상은 이제 대만 이랑 한국이랑 이제 비슷한 위상인데 싱가포르는 사실 한참 더 잘 나갔죠. 그래서 우리 현재 GDP가 3만 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에 사실 싱가포르는 뭐 고척동 총리 때문인지 그 이후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들을 이미 3만 불을 넘고 뚫고 지나가가지고 거의 6만 불입니다. 이제는 홍콩이랑은 우리의 위상은 좀 달라졌죠. 1인당 GDP로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물론 홍콩이라는 게 면적이 작고 뭐 그래가지고 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당시에 90년도만 해도 홍콩이라는 싱가포르라는 데는 저희랑 GDP가 비슷했어요. GDP 했는데 이젠 뭐 상당히 많이 벌려놨죠. 그래서 요 논문으로 유명해진 폴 크루그만 이 사람이 쓴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하는 거고요. 질적 성장에 대해서 잠깐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주면 이건 사실 제가 거시경제학 가르칠 때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거시경제학 이제 이 과목 조정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과목이랑 통합되고 없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다른 과목에서도 할지 몰라서 제가 해드리면 생산함수라는 게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노동 자본 이제 지하 자원이 투입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란 팩터들은 함수 안에 넣지 않고 함수 바깥으로 넣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성격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 특성상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패턴을 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A라고 쓴 거를 우리는 생산 기술, 테크놀로지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학적 용어는 요거를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함수를 왜 A를 바깥으로 놓냐면 함수의 성격상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여기부터 출발하면 물론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립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해도 한참에서 요거는 생략하고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투입하거나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 말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산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노동과 자본을 계속해서 투여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A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A가 뭐예요? 여기 생산기술. 여러분 생산기술을 투여하면은 이 함수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쉬프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 되게 유명한 용어로 루이스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노동과 자본만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렵다는 게 바로 이 이론이죠. 그래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중진국을 넘어가는 나라들에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전체적인 요 책 구조를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PPT는 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의로 영어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용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영어 교과서를 썼고요. 그 What is international economics about? 그죠? 예. 그 지금 보는 무역론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책 앞에 부분이 무역론입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고요. 저희는 그래서 앞부분을 한 학기 동안에 배우게 될 거고요. 뒷부분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예요. 그 사실 이 두 과목 다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 다음 학기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금융론이라고 과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론이라는 것은 뭐를 다루냐면은 gains from trade, 무역하면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역의 이득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patterns of trade, 무역의 패턴들. 그리고 effective government policies on trade. 트레이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있나. 이 정책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무역을 어떻게 할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픽들을 다루는 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 동안에 예, 요 주제를 가지고 예,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긴 하지만 이 책의 구성은 후반부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유 아름다운 해변이죠, 그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플로리다예요. 예, 이제 이런데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아마 요즘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없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예, 그 해변인데요. 왜 갑자기 플로리다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면 A Cafe in Florida라고 되어 있죠. 플로리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물론 플로리다엔 커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커피를 수입을 하겠죠. 수입하는 게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기는 사실은 멕시코에서 수입하면 돼요. 멕시칸 커피 빈스라고 돼 있죠. 그죠? 가까워요? 플로리다 멕시코 되게 가깝죠. 그죠? 예. 아니면은요, 미국 본토에서도 커피가 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나죠? 예, 하와이산 커피. 하와이산 코나 커피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카페들 보면은 카페 이름이 코나 뭐 해가지고 이제 하와이산을 팔기도 합니다. 비싸요. 네. 하와이산 커피 빈을 써도 됩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멕시코산 커피가 싸긴 싸도 사실은 변동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변동이 될까요? 예, 두 가지 면에서요.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딱 보고서 이렇게 멕시코산 커피가 많이 들어오지라고 해서 쿼터를 정할 수도 있어요. 얼만큼 들어오지 마 이렇게요. 그러면 커피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은 US 달러를 쓰고요. 멕시코는 페소를 씁니다. 멕시칸 페소를 써요. 다시 말하면 환율에 따라서 멕시코 페소 확률이 폭락하는 경우는 더 싸게 커피가 넘어올 수 있고요. 이게 급등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커피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후자를 공부하는 게 트레이드죠.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운데도 하와이보다 훨씬 가까운 플로리다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사실상 국경을 넘어가는 데는 이런 제약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쿼터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래서 첫 번째 쿼터가 뭐냐? 쿼터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후생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얘기하는 접근이 무역론이고요. 두 번째, 멕시코 페소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자,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요, 보면은요, International economics is about how nations interact through trade of goods and services, flows of money, and investment. 계속해서 보면은요, International economics is an old subject but continues to grow in importance as countries become tied more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자, 여기다 동의하시죠, 그죠? 예, 우리 점점 더 이렇게 얽히게 되죠. 예, 그리고 중요성이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냥 이건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왜 그랬냐면요. 중요성이 증가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런 표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continue to grow in importance 이렇게요. 예, 되게 중요성이 증가한다면 우리는 말할 때 중요성이를 주어로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재미없었죠. 네, 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nations are now more closely linked than ever before. 예, 점점 이렇게 그 링크돼 있다는 건데 요즘 코로나 들어서 인적 자원은 끊겼어도 사실 무역은 계속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저자가 폴 크루그만이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무역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U.S. export import as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has been on a long-term upward trend. 자, 무역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면은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입니다. 피겨 1-1에 나오는 건데요. 제목이 export import as percentage U.S. national income. 여러분, U.S. national income이라는 건 GDP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GDP의 약간 다른 말이 national income입니다. 예,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은 달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무역액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GDP 증가율과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쉐이드된 부분은 뭘까요? 요거 그죠? 예, 쉐이드된 부분은 뭐냐면 왕창 주는 거죠. 근데 무역이 수입 수출이 다 주는 게 보면은 경기적으로 불황일 때요, 주로. 아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통계가 작성되면 코로나 때도 왕창 줄었을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여기 70년대. 여기가 제1차 석유 파동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겪었고요. 여기는요. 여기가 제2차 오일 쇼크예요. 줄죠? 보이세요? 그죠? 예. 요때는요? 요때 IT 요때가 미국이 불황이었었어요. 어쨌든 요때는 이거 왜 이렇게 확 줄었지? 여기요? 요때가 9.11 테러였었어요. 예. 여기는요.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어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실은 수출 수입이 떨어져요. 아마 코로나 때도 있으면 이게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추세죠. 그죠? 근데 요거 조금 주의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 보시냐면 5%부터 시작해서 20% 올라갔죠. 여러 가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 리세션과 트레이드라는 상관관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리세션은 무슨 뜻이죠? 불황입니다. 예, 불황과 무역은 상관관계 있어요. 맞죠? 또 하나 미국이란 나라가요. 60년대만 해도 수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20%인데 저 20%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장이 어떤 장이죠? 예, 전 세계적인 무역 추세, 우리나라의 위상 요거 본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자, 요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또 하나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되게 중간고사에 내기도 하는데 미국이 보면은요 붉은색으로 있는 게 수입이고요 파란색으로 있는 게 수출이에요. 자, 근데 1980년대부터는요 계속해서 뭘 보고 있죠? 수입이 수출보다 많네요.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빗금을 친다면 여기 차이만큼 무역 적자죠. 맞죠? 무역 적자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국제 무역과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는 연관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플로리다의 카페를 보여주면서 연관돼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연관돼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죠? 미국이?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저렇게 무역 적자를 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얘기는 US 달러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요? 무슨 돈으로?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실은 이 토론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어쨌든 뭐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다음엔 한번 제가 줌으로 시도를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60명에서 토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업 시간이었으면 아마 질문들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아니, 미국은 그 US 달러를 찍어내면 되지 않냐? 근데 진짜 찍어낼까요? 정말 수출보다도 수입이 많은 것만큼 US 달러를 찍어냈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됐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question. How is the US able to pay for all these imported goods?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 그냥 질문으로 남겨둘게요. 제가 숙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김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야겠네요. 어떻게 이거를 하지? 라는 거죠.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숙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is the US able to pay for all these imported goods? 이게 퀘스천이에요. 한국말 다 해석되시죠? 그죠? 다시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80년대부터 2015년, 17년, 18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는데 무역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수입품에 관한 것을 어떻게 돈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퀘스천. 이건 조금 그 숙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보면은요, 역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1970년대부터 2000년 가까이 수출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증가했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은근히 보면은요, 그 IMF 이후에요, 2000년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수출이 수입보다 은근히 계속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국이라니까요. 무역 적자를 보는 때가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국제금융론 시간에 하는데 무역론 시간에 안 다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IMF 위기 이후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환 부족 때문에 한번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래서 외환을 되게 쌓아놓으려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된다는 어떤 아주 굉장한 프레셔가 국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역 흑자를 강조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99년부터 무역 흑자를 봐가지고 계속 연속 무역 흑자예요. 사실 이거 넓게 보면은 다 무역 흑자입니다. 제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무역 흑자. 2008년 정도가 이렇게 무역 적자를 약간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무역 흑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요 그래프 좀 쇼킹하죠? 그 2010년도 이후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두 개가 왕창 떨어지는데 이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요.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희석되는 좀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았어요. 이건 이 그래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쉐이드된 부분이 뭐였죠? 리세션이에요. 그죠? 불황이에요. 불황이 될 때 이렇게 줄죠.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죠? 2015년, 6년, 7년, 8년, 사실 9년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출은 높아요, 그죠? 아마 정책적으로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무역 적자가 지속적인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트렌드상으로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Y축의 수치예요. 그 전체 그 GDP에서요. 제목이 아까 그랬죠. as a percentage of U.S. national income이라고요.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20%가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나라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나 돼요. 미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12%예요. 지금 요거가 2000 똑같은 연도로 보면은요, 12%입니다. 자,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미국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요, 경제가.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국제 무역론을 배우면 미국 학생들이 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더 배워야 돼요? 예, 우리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아주 심한 말로 그냥 문 닫고 무역 안 해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 구조상. 그죠? 예. 사실은 무역론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그 4배 정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출 의존도가 크다라는 건데, 그럼 뭐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 뭐 특별한 대안이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서 계속 나오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아요. 석유 수입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당장 석유 수입 안 하면 어떡할래요? 이런 어떤 숙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출 의존도를 줄인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사실은 정답은 될 수 없죠. 무역론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ther countries are even more tied to international trade. Their imports and exports as a share of GDP are substantially higher. The United States, due to its size and diversity of resources, relies less on international trade than almost any other country. 이제 파란 곳으로 쓰는 거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중간고사 보면 이거 시험에 내거든요. 미리 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무역 의존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체 GDP에서 42%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많을 때도 20%를 넘지 않아요. 그죠? 많을 때도 20%를 넘지 않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 정도뿐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내기도 합니다. 정답이 사이즈랑 다이버시티예요. 다이버시티 오브 리소스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일단 커요, 미국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면적에 그죠? 훨씬 크잖아요. 예. 그리고 다양성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자원들이요. 석유도 나고요. 목재도 많고요. 예. 석탄도 나고요. 옥수수도 나고요. 밀도 많이 생산되고요. 그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죠? Average of export and import as percentage of national income in 2011이죠.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수출 수입 비중을 전체 GDP에서 이렇게 그 계산해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 미만이죠. 반면에 여기 한국도 있다, 사우스 코리아, 그죠? 예, 저희 와 50% 가까이 되죠. 50% 넘죠. 자, 이게 나쁜 거냐 아니냐 이렇게 같이 판단을 되면 안 돼요. 그냥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맞게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출을 안 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벨기에 어때요? 얘들이 진짜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벨기에가 우리보다 못 삽니까? 뭐 그러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도의 개방성을 가진 나라들이 뭐 그 잘 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예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Size and diversity of resources죠, 그죠? 예. 뭐 이렇게 그 크기나 자원으로 축복받기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죠, 그죠? 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시간이니까요. 국제 그 무역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gains from trade라는 겁니다. 보면요, that there are gains from trad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sight in international economics. Countries selling goods and services to other almost always generate mutual benefit. 자, always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자, 무역은 한 편만 이득을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mutual benefit을 가져온다는 거죠. 중요한 건 always예요. 그 되게 경제 원론을 가르치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A고 어떤 사람이 B예요. A인 제가 어떤 사람이 B보다 모든 걸 잘해요. 모든 걸. 자, 그러면 무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답은 yes예요. B보다 A인 제가 다 잘하는데요. 그래도 교환할 게 있어요? 그래도 교환할 게 있습니다. 이게 비교의 원리고 이게 바로 gains from trade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always라는 거죠. 되게 객관식에서 항상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경우에는 항상 맞다는 거죠. 항상 맞다. 그래서 countries selling goods and services to other almost always generate mutual benefit. 항상 mutual benefit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득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buyer나 seller나 항상 이득을 본다는 거고, 예. 그리고 voluntarily transaction both can be made better off. 우리 better off라는 거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양쪽이 다 잘 산다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잘 산다라는 거를 나중에 사실은 숫자로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거부감을 갖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두려움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왜 생겼을까? 뭐 여러 가지 또 뭐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다음 나오는 이제 단어라는 게 여기 나오는 specialization이라는 특성화한다는 거죠. specialize in production. 그래서 A국이랑 B국이랑 무역을 할 때 보다 더 내가 잘하는 거를 사실은 수출하고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잘 못 만드는 것들을 수입을 하는 이런 특성화에 대해서도 역시 배울 겁니다. 이게 이 gains from trade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보면은 네 번째만 읽어볼까요? When countries specialize, they may be more efficient due to larger scale production. 이라고 나오죠. 언뜻 이거는 보면은 일종의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인데 왜 specialize 하는 게 더 좋냐, 효율적이냐 하면은 specialize 하는 게 더 larger scale이라는 게 뭐예요? 스케일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규모의 경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서 차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만약에 대부분 이제 뭐 규모로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제일 크죠. 현대 기아차를 만약에 수출을 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자동차 값은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산업들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larger scale입니다. larger scale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중간고사 볼 때 이걸 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뚫고요.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럴까? When countries specialize 했을 때 they may be more efficient due to 뭐라고요? larger scale production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퀴즈로 제가 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중간고사 때는 다 오라기가 제가 좀 어려우니까 기말은 제가 꼭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얼굴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면 시험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이 단계가 낮아지면은 학교 가서 온라인으로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걸 제가 전환을 할 건데 어쨌든 중간고사까지는 뭐 퀴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렇게 시험 이 영상 잘 본 사람들 맞출 수 있도록요. 여기 larger scale producti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자동차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평균 비용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larger scale, 다시 말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간다는 거죠. 사실은 수출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은 뭐 30만 대 만들 뿐이 자동차를 못 만드는다고 하면은 수출을 하면은 예를 들면 60만 대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평균 비용이 낮아지겠죠. 에버리지 코스트가. 그러면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특성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고요. 요거 그 인터템포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요걸 다룰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요 얘기는 뒤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역이요 보면은 좀 민감한 게 아까 제가 gains from trade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마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대개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뭐냐면 여기 보듯이 trade is predicted to benefit countries as a whole in several ways, but trade may harm particular groups within the country. 자, 무역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A 국가랑 B 국가랑 무역을 하면은 A 국가, B 국가 모두 해피합니다.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무역을 하는 A 국가, B 국가 내에서도 어떤 그룹이 존재하면은 손해를 보는 그룹이 당연히 존재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을 봐도 손해를 보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랬죠. May harm particular groups. particular 그룹에 harm을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international trade can harm the owners of resources that are used relatively intensively in industries that compete with imports.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핵쇼 올린 모형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intensively라는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소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 때가 있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뒤에 다루는 distribution of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뒤에 이렇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물론 그죠? 예, 그 전반적으로 배웠고 또 하나 이제 그 국제 무역론에서 다루는 게 patterns of trade예요. 무역의 어떤 형태라는 건데 여러분 무역의 형태는 이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patterns of trade라는 건데 who sells what to whom 누가 누구한테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보면 differences in climate and resources explain why Brazil export coffee and Saudi Arabia export oil. 이건 아주 쉬워요. 자, 근데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아니 뭐냐면 왜 일본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우리는 반도체를 수출하지? 왜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Labor Productivity랑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쉬워요. 왜 브라질이 커피 수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수출해? 왜냐하면 커피 수출하는 건 기후가 좋아서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석유가 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지? 그죠? 왜 반도체 수출할까? 반면에 미국 애들은 에어크래프트 수출을 많이 하죠. 사실은 미국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좀 힘든데 비행기들이 다 안 움직이다 보니까요. 사실 보잉은 사실 비행기 사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사야 돼요. 보잉 사거나 아니면 에어버스 사거나 맞죠? 예,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인데 미국은 왜 에어크래프트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답변할 겁니다. 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제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룰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 무역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government policy on trade 여기서 다룰 거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tariff, quota, 그죠? 예, export subsidy 뭐 이런 말들. 예, 관세죠. tariff라는 게 관세입니다. 스펠 잘 봐두세요. F가 두 개입니다. 그죠? 예, tariff, 예, 관세. 관세가 tariff고 쿼터는 쿼터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수출 보조금이고요.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종종 수출 보조금이 불법화돼 가지고 WTO에 가서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출 보조금 주는 것도 불법이야? 뭐 이런 것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배울 거다는 거죠. If a government restrict trade, what are the costs if foreign government respond likewise? 예. 아니 한쪽에 무역보복하고 우리도 무역보복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trade policies are often chosen to cater special interest groups rather than to maximize national welfare. 자, 이것도 따로 다룰 겁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special
interest group이라는 건 이익 단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종 국제 간의 무역이라는 게 서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익 단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뭐 영어 표현 cater to라는 표현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아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뒤에 이제 무역 정책 가서 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책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게 그 저희 8장까지 이렇게 딱 반이에요. 책으로 보면 9장부터는 그 12장까지 다룰 겁니다. theory가 8장까지 있고요. policy가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장까지가 다룰 거고 주로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그 할애할 거고요. 뒷부분은 좀 간단히 나갈게요. 예, policy니까 조금 쉬워가지고 그렇죠. 자, 한마디만 더. 가장 최근 기사죠. 혹시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제목을 뭐로 다뤘죠? 예, 코로나로 인적 교류는 줄었어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하다 보니까 뭐 무역 배우는 게 그 무역도 중단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뭐 손님도 줄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가끔 문도 닫으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당연히 항공사도 죽을 맛이겠죠. 실제로 뭐 여러 항공사들 파산 직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조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산다고 그랬다가 안 살려고 그랬죠. 그죠? 안 살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스타항공도 제주항공에서 산다고 했다가 안 샀죠. 예. 뭐 아마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위기겠죠. 아마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불가피할 거예요. 반면에 대한항공은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세계 유일의 흑자 비행이래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교류가 없으니까 이걸 다 그냥 화물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당연히 줄겠죠. 왜냐하면 승객을 안 실어나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분기에 1485억이나 흑자를 봤어요. 예.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가장 최근 신문이죠. 며칠 전에. 예. 대한항공 세계 유일의 흑자 비행 텅 빈 하늘로 화물로 버텼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참 보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항공사들, 미국에서 제일 뭐 큰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프랑스 에어프랑스라든가, 예,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뭐 미국 굉장히 큰 델타 항공, 여기 델타 항공이 1위구나. 예, 얘들 보면은요 조 단위로 거의 흑자를 보는데 적자를 보는데 대한항공만 흑자를 냈어요. 놀랍죠?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 코로나로 최근 인적 교류는 다 끊겼어도 그래도 교역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무역은 계속돼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걸 첫 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놨고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예. 요걸로 2시간 분량 이렇게 채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파일을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까지의 조금의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희망사항은 이렇게 그 강의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좀 늦게 올린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예, 조금 기다리시면 예, 제가 올리고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주차 강의 이렇게 하고요. 국제무역론 어쨌든 오신 거 환영하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뭐 한 학기 동안에 이 부분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예,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대형 TV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느 게 더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실은 좀 화면은 선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뭐 제 얼굴보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자, 오늘 장시간 예, 고생하셨습니다.
2주차 첫 번째 클릭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